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지금 고민시 배우의 학폭 논란이 떴죠. 고민시 배우의 중학교 동창들이 집단 폭로를 결심한 것인데 고민시 배우의 개명 전 이름까지 언급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다음 콘텐츠에 준비하려다가 딱 30분 전에 기사 뜬 거 보고 이거다 싶었던 터라 아직 정확히 가타부터 팩트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는 팩트 읊으면서 뭐법관 노릇했습니까? 어차피 제멋대로 노가리 깔 거 그 따끈한 떡밥에 온기나 누리 잡시고 냉큼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 대본을 쓰는 시점에 딱 나와 있는 것은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폭로물이 전부입니다. 일단 고민시 배우의 소속사에서는 칼같이 반박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1차적으로 취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게 반박의 근거가 되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폭로문만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게 문장 구성과 논지 면에서 조금 뭐랄까요 애매합니다. 폭로문이 상당히 장문인 관계로 여기서 다 읊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무위키 켜라. 고민시 배우에 대한 폭로문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하게 이런 소문이 있었다, 이렇게 평판이 나빴다, 일진이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러면 문제가 좀 있죠. 세간에 소문이 나쁘다고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연예인이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인 만큼 그의 추문을 폭로하는 것이란 본디 적대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밥그릇 깨겠다는데 젠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적대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밥줄을 끊어야 할 만큼 큰 원한 합리적인 분노의 근거가 있어야 납득이 되죠. 그리고 그 분노의 근거는 결국 피해자의 존재로 수렴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피해 사실이라면 그 문제 제기를 시남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발 내용이 악의적인 음해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함에 북받쳐 호소하는 것인지를 분간하려면 서로 진실을 두고 공방이 있어야 하는데 공격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서 폭행만 조지고 있다면 이건 그냥 내가 맞으니까 닥치고 믿으세요 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폭로문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고민시 배우와 폭로자들의 사건은 과거의 일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긴다면 지금도 고민시 배우가 그 못된 인성을 뉘우치지 않아서 피해 사실이 이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황은 없군요. 그렇다면 폭로문의 내용은 그냥 어릴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라는 관심법 시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건 납득하기 곤란하죠. 만약 아직 다 풀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이 배 아프다는 괘씸죄가 요지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야 공감을 사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로문은 고민시 배우에게 철저한 페널티를 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리 좋은 선택이 못 됩니다. 적절한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제시하지 않는 폭로문은 결국 나가 죽으세요! 라는 악다구니와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여론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당시 동창들의 인격을 짓밟은 어린 고민시의 만행들과 지금 한 사람의 완전한 파멸을 바라는 폭로문은 그 단편을 놓고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하구를 왕따시켰다는 어린 고민시와 대중으로 하여금 고민시를 왕따시키도록 조장하는 폭로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폭로문들이 그냥 사람 마음이 유약해져서 피해 사실과 피해자를 주장하고 사과받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지적하려면 나는 적어도 그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답습하며 악을 처단하려 한다면 그 도덕적 모순을 지적받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폭로문에서 그 구체적인 피해자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역시나 또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폭로문의 두 번째 문제는 문체입니다. 이 글은 사실 선고문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고민시는 이런 사람이다, 고민시는 나쁘다, 고민시는 알아서 기어라, 이런 문체인데 이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미리 결론을 딱 내려놓고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행동의 내재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런 논리가 갖추어져 가며 유명인이라는 별 하나가 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2차, 3차로 레카들이 물어뜯으면서 대중이 스스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지 폭로문 단계에서 그걸 완제품으로 내놓을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가르쳐 먹으려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고민시 배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고민시 배우를 고발하는 폭로자들 역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판단은 옳은 양심에서 나오는데 사람 속이라는 게 참 알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은 더더욱 믿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멋대로 결론까지 다 내려놓은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하라고 한다면 세상 누가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을까요? 그건 쉽지 않죠. 적어도 저 같은 반골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오질나게 씹든 맞질 당하겠죠. 사실 문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고발자들의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폭로자들이 힘없는 일반이어서 못할 뿐 사실 문장만 놓고 보면 상당히 살벌합니다. 광고고 뭐고 다 끊어버리겠다는 취지인데 이건 약자의 호소가 아니라 아직 힘을 갖지 못한 야심가의 악다군이죠. 게다가 외모를 지적하는 등 솔직히 좀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들이 좀 덜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꼬치꼬치 캐내진 않겠습니다. 영상 길어지면 편집자 죽어나가요. 내가 지금 26일 저녁 11시 즈음에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고민시 배우가 결백하다든가
아니면 진짜 폭로문의 말이 사실이라든가 그것은 딱 정하기 어렵겠습니다. 폭로문의 문체와 빠꾸 없는 공격성, 도덕적 모순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글의 형식으로서의 문제이고 그 내용의 사실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하겠죠. 폭로문에서도 나오듯 고민씨 배우는 고교 시절에 행실에 대한 추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술집에 갔던 사진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업로드되어 있었다는데 그게 고민씨 배우와 친구들이 미성년자일 적이었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한번 파묘됐었죠.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 내용 그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잖아요. 하지만 어제 샜던 바가지가 오늘도 반드시 샌다는 법은 또 없죠. 그 사이에 고쳐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문체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이게 집단 폭로문이라서 저럴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집단 속에 숨어서 익명을 주장한 결과일지도 모르고 폭로문을 준비하며 함께 과거를 덮어보는 사이에 그 내용이 서로의 공증을 거쳐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결과 선구문과 같은 오만한 문체가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죠. 일단 사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명확한 피해자의 존재와 그가 고민씨 배우에게 사과를 바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폭로문을 그냥 기억 한편에 묻어두려 합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이해받아 지금을 사는 사람이니까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전 지금 당장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에 제 싸대기부터 갈기고 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이라 언젠가 고민씨 배우가 인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다면 귀신같이 또 이 폭로문이 예토전생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갈 때 가더라도 이 영상 조회수 한 번 정도는 주고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